안녕하세요 여러분, 칠봉입니다. 저는 오늘 법률공단에 다녀왔습니다. 법률공단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법적인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아는 지인 중에 법조인이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변호사 친구를 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상담을 받고 싶을 때 국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파견을 해줘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데가 법률공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11월 달쯤에 영상 찍은 게 있는데 그 건물주와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던 그 이전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 문제 때문에 법률공단에 예약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예약을 해서 오늘이 딱 그 예약 날짜라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예약하기 전에 제가 일단은 조치를 먼저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가 임차권 등기를 먼저 법원에 뭐라고 해야지 신청을 했고요. 어느 정도 결정 정본이 받아들여졌고 이제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등기 촉탁이 들어가서 아마도 별 문제가 없으면 등기가 이루어져서 상가 임차권 그 등기가 이제 등기부 등본에 제 이름으로 찍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고 이제 법률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요. 상담 받았는데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사실 주변에 전문적인 법 용어와 법 지식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름도 모르고 없거나 변호사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법적으로만 보면 저한테는 불리한 상황이다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법적으로 싸우지 말고 유연하게 가라. 양보할 건 양보하고 가라고 했고 거기서는 다 오케이인데 저는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서 한 가지 갑자기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재판까지 가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상담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피 뽑으러 갔을 때랑 마찬가지의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 음주운전 걸렸을 때 그냥 호 불어서 삐삐 소리 났고 그때 그냥 순순히 인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경찰 아저씨가 뭐 만약에 좀 믿기지 않으시면 병원 가서 피 뽑아도 된다라고 하셨고 저는 왠지 모르겠으나 당시에 호기심이 발동해서 또 피 뽑으러 멍청이처럼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게 제가 임차권 등기를 설정을 했지만 상대편 그 건물주가 저한테 재판 소송을 제기를 하면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도 만약에 참다가 재판으로 이제 판결을 해주십시오라고 판결 소송을 하게 돼도 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짜서 변호사님한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고 어쨌거나 제가 좀 불리한 입장이다 보니 좀 이렇게 저자세를 취해서 가라라고 최종적인 그런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인생에서 재판을 해보는 경험은 추천할 만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은 추천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한 번쯤은 해보면 인생에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저는 거기에 조금 힘을 얻어서 나중에 혹시나 최악의 경우에는 재판까지 갈 생각입니다. 근데 뭐 재판까지 가고 뭐 하면 그 단 600만 원 때문에 제가 만약에 승소를 한다면 그 건물주는 600만 원 때문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만약에 제가 진다면 그 제 보증금 600만 원은 다 까이고 반대로 그 재판비 그 소송비와 뭐 이런 거를 더 물려주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 내부에서 공사하는 비용은 보증금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재판 그 비용 해봤자 한 50에서 10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재판까지 가도 조금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재밌을 것 같다라고 갑자기 느꼈습니다. 그래서 법률공단에서
정말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도움이 돼서 아마도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유연하게 건물주에게 저자세로 문자를 한 통 보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완만하게 해결을 하고 그 상담해준 변호사님도 무조건 내 욕심만 취하지 말고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서로 양보해서 합의 보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주장하는 걸 좀 굽힌 다음에 보증금의 일부만 받고 거의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문자를 보낼 건데 문자 보냈는데도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저는 이번 기회에 아주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사무실 빌리는 것도 처음 빌리는 거였고, 그때 당시에 저는 약간 급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매물을 찾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미래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제까지는 집만 원룸 같은 데만 빌리다가 원룸 같은 거 빌려봤자 원상복구 의무가 뭐 다 있죠. 다 똑같죠. 뭐 그냥 짐 다 빼면 똑같으니까. 근데 사무실은 그게 아니었다. 내가 뭔가 망치질 하나를 해도 하더라도 원상복구의 의무를 생각을 해놨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저 같은 사례에서 천장 상태가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주랑 완벽하게 그 텍스트로 계약서에 글자로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어야 됐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이제 돌이켜 보면 굉장히 아쉽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큰 교훈, 그래도 600만 원의 큰 교훈을 얻어서 나중에 지금은 600만 원이 큰 돈이긴 하겠지만 먼 미래에는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1억짜리 건물을 제가 경매를 받아서 낙찰을 받든 뭐 계약을 했는데 이런 거를 몰랐어 봐요. 그때 대해서 600만 원이 아닌 수천만 원의 돈을 까먹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600만 원짜리 교훈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경험이 생기지 않도록 당연히 조심하셔야겠지만 원상복구의 의무와 그런 계약서에 명시하는 내용은 반드시 철저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먼 미래에 이거를 내가 나가는 순간조차도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쓰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법률공단에 갔다 온 썰을 살짝 풀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이 영상이 만약에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